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잘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제 그 서재에서 그 책들을 좀 보시면서 할 건데, 오늘은 이제 떤 얘기를 할까 책을 좀 봤어요. 제가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책들이 좀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막 다 읽어보진 않았어요. 조금 읽어 필요한 부분만 읽고 또 읽어보고 하는 건데, 자, 오늘은 조금 얘기할 게 이제 경매, 이 경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경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초보자들이 그냥 들었을 때 도대체 경매하는 사람들, 경매하는데 경매로 돈은 어떻게 버는 건가 얘기를 해볼게요. 경매 용어에는 뭐 대항력, 유치권 많죠? 이런 거 몰라도 돼요. 할 거면 아셔야 되는데 그냥 돈은 어떻게 버는지 간단하게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경매라는 게 그 뭐 아파트가 경매로 나오거나 상가가 나오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요번 제가 오늘 얘기할 건 상가 위주로 얘기할게요.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매로 나와도 좀 그렇게 많이 싸게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는 이제 조금 나와도 좀 좋은 아파트들은 그 시세보다 더 높게, 오히려 높게 더 낙찰이 받아서 조금 얘기하기가 그렇고, 단기간에 수익, 그 돈을 많이 버는 거, 수익을 나는 거는 상가죠. 상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거는 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경매는 싸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싸게 받냐? 법원에 가야 돼요. 직접 가서 그 한 물건을 가지고 가장 비싼 가격을 적는 사람이 뽑혀요. 자, 종이에다가 가격을 서로 각자 가격을 써요. 그래서 제일 비싼 거 적은 사람이 그 물건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얼마를 적어야 할까? 이게 포인트죠. 자, 최대한 싸게 사야 되니까 이게 포인트인데, 자, 시세보다 싸게 사야 의미가 있어요. 시세보다 싸게 못 사면은 경매하는 의미가 많이 떨어집니다.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뭐 어떻게 돈을 번다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경매를 하기 전에 이 주변 조사가 가장 중요해요. 가격을 적기 전에 그 전에 이제 경매 이게 물건이 나왔다? 그럼 그 지역을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자, 어떻게 돌아다녀야 되냐? 거의 탐정 수준으로. 그러니까 뭐 진짜 탐정이 아니라 그만큼 조사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선은 주변 부동산 무조건 가야 되고요. 자, 상가니까 관리실이 있을 거예요. 관리실 가야 되고 가게, 주변 가게들도 가서 물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주변 부동산에는 뭐를 물어봐야 되냐? 자, 부동산 가면은 여러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자, 저게 왜 경매에 나왔고 무슨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고. 관리실에 가보면은 뭐 밀린 관리비가 얼마고 주변 가게 가면은 자, 주변 가게에서 저기 가게가 왜 나갔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얘기해주고 여기 뭐 평당 얼마 관리비가 얼마 이런 것들을 주워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잘하면은 그 가게 임대료까지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조금 얼굴에 철판 깔고 해야 돼요. 자, 가게 되면 젊은 사람들 가면 이런 거 되게 얘기도 안 해주고 무시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관리실은 엄청 친절하게 얘기해 줍니다. 왜냐면 저 상가가 빨리 주인이 나타나야지 나도 관리비를 받으니까 그래서 많은 얘기를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저 물건을 경매를 낙찰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자, 그 전에 먼저 머리에 세팅해야 될 게 내가 저 가게를 샀으면 저 상가를 낙찰받으면 자, 저 가게는 저기는 무슨 가게가 무슨 업종이 좋을까? 그럼 임대료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자, 임대료가 이 가격인데 가능할까? 자, 이런 것들을 부동산이나 이런 거를 가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임대료 부분 가장 중요해요. 이거는 부동산 가서 저기면 내가 저기를 낙찰을 받을 건데 임대료 어느 정도 가능한가? 이걸 여러 부동산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가면은 경매 때문에 온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고 뭐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주변에 내가 상가를 원한다. 그래서 뭐 시세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뭐 역으로 그냥 속이는 거죠. 자, 임대료가 왜 중요하냐 하면 임대료에 따라서 이 매매가가 정해져요. 얼마에 팔지 그게 정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임대료 월세죠.
추가 수익이라는 게 생겨요. 낙찰을 받으면.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신도시에 지하상가가 나왔어요. 지하상가 경매로 나왔어요. 자, 그게 감정가가 3억 1천만 원짜리 상가인데 이 유찰이 됐다는 거죠. 자, 유찰이라는 거 보면은 자, 저 상가가 별 인기가 없어. 인기가 없거나 너무 감정가가 비싸게 나와서 자, 1차 첫 번째 기회 때 아무도 이걸 도전을 안 한 거예요. 그걸 유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1차 때 거래가 안 됐어요. 그게 유찰이에요. 떨어졌죠. 그래서 최저가가 2억 1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지하상가라는 사례가 든 거는 자, 제가 뭐 돈을 벌었던 그 상가를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자, 경매 책에 나왔던 예시예요. 지하상가는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유찰이 된 거죠. 이런 것들이 돈이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좋은 물건들은 가격을 높게, 감정가보다 높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사례는 지하상가예요. 그래서 자, 2억 1천에 됐는데 이제 부동산을 돌아다니죠. 그럼 내가 솔직하게 내가 저거를 경매로 받으면 임대료는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은 부동산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 주변의 지하상가들을 물어봐요. 그러면 물어보니까 주변 지하상가 200만 원 받는다 이렇게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받았다 200만 원이라는 정보를 얻었어요. 자, 그러면 인기가 없을 것 같죠. 그래도 자, 한번 유찰이 됐고 우선 1억 정도 떨어진 거잖아요, 최저가가. 그래도 그냥 경쟁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가 그래 2천만 원은 높게 써보자 해서 최저가 2억 1천만 원보다 2천만 원을 높게 썹니다. 그러니까 2억 3천만 원을 써버린 거죠. 그래서 낙찰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그 경매는 일반 매매보다는 대출이 좀 많이 나와요. 이게 지금은 많이 안 나오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옛날도 아니죠. 뭐 상가가 90% 대출 나오는 것도 있어요. 대출에 대해서는 개인이 알아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80% 대출을 받고 나오는 거죠. 자, 2억 3천만 원에 80%면 내 돈은 얼마 드냐? 그것도 얘기를 해볼게요. 낙찰을 받아서 이거를 카페라는 걸 업종을 집어넣습니다. 세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증금 3천에 월세 180만 원을 내겠다고 세팅을 합니다. 계약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봐볼게요. 자, 나는 2억 8천만 원에 80% 대출 받았죠. 그럼 그 나머지 가격이 자, 80% 대출을 받고 그 남은 가격은 내가 내야 되겠죠. 그게 바로 4,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취득세 내고 뭐 기타 비용 뭐 이런 거 내요. 그럼 한 1,4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뭐 많이 차이는 안 나요. 그래서 이게 6천만 원이에요. 내 돈이 6천만 원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최종적으로 들어간 돈을 보면은 자, 제가 아까 여기서 볼까요? 보증금 3천만 원을 받았죠. 자, 그 3천만 원도 까지는 거예요. 자, 이것도 3천만 원 내 돈 아닌 거를 이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총 3천만 원, 내 돈 3천만 원만 들어가죠? 자, 6천만 원 마이너스 보증금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내 돈이 3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자, 월세 180만 원 받잖아요? 근데 제가 대출을 받았죠. 그럼 대출 이자를 내야 돼요. 자, 대출 이자는 한 3%에서 4%라고 해볼게요. 그럼 한 50만 원, 적당히 50만 원 잡아볼게요. 그럼 저는 한 달에 130만 원이라는 돈이 월세로 들어오죠. 자, 그러면 3천만 원을 투자해서 130만 원의 월세를 받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맞죠? 우선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자, 수익률 계산하는 거는 저 영상에도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근데 이거를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해놨죠. 보증금 3천만 원에 180만 원 월세. 그러면 이거를 바로 또 부동산에 바로 내놓습니다. 어떻게 내놓냐? 이 상가 자체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 얼마에 파느냐? 물론 내가 경매에서 낙찰받은 2억 3천만 원보다는 무조건 높게 받을 수 있죠. 왜냐면 월세가 180만 원 세팅이 돼 있으니까. 그래, 이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나가요. 내가 이성을 사귀고 싶을 때 소개팅을 나갈 때 그냥 뭐 추리닝 입고 나가진 않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호감을 안 느끼겠죠? 근데 내가 옷도 차려입고 머리도 세팅을 하고 뭐 이쁘게 하고 이래야지 상대가 저한테 호감을 갖고 뭔가 대시가 들어오는 거죠. 똑같아요. 상가도 되게 허름한 뭐 아무것도 장사가 안 되는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보다는 영업도 잘 되고 임대료도 잘 나오는 이 업종이 있어야지
혹해서 사람들이 산단 말이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상가를 사는 사람들은 이 상가의 수익률이 뭐 몇 퍼센트인가, 몇 퍼센트만 넘기게 되면은 이거는 팔린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매매가를 엄청 싸게 주고 산 거죠, 경매로. 그러면 그 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좋아져요. 왜냐면 나는 엄청 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한테 조금 양보할 테니까 이거 사, 이런 딜이 되는 거예요. 왜냐? 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이게 바로 경매의 가장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3억 3천만 원에 팝니다. 그러니까 한 1억 이상 높게 해서 팔게 된 거죠. 경매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고수들은 경매로 상가를 받아서 그 상가에 사업을 합니다. 저도 지금 뭐 가게를 하지만 임대료를 안 낸다는 게 정말 큰 엄청난 메리트죠. 그러니까 내가 경매를 이 건물을 싸게 주고 샀는데 임대료도 안 내고 내 장사를 해요. 그러면 대단한 거죠. 내가 사업한다는 거는 뭐 이것도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직접 가서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뭐 운영을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건 좀 버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더 고수들이 있고 더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있죠. 경매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것도 지금 돈을 벌었던 얘를 소개시켜 주는 거지, 이게 되게 비일비재한 건 아니에요. 보통 대부분 돈을 그렇게 많이 벌려면 이 상가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건 진짜 어려워요. 이건 경험이 진짜 많아야 되고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진짜 운이 좋아서 처음 경매를 해서 이렇게 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면 위험한 거죠. 자, 경매라는 게 주변에 이 사람들도 경매를 했던 사람도 있어요. 20대 중후반도 경매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돈이 생각보다 많이 없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빌라를 경매를 받아요. 빌라는 경매 되게 많이 나와요. 저렴하게 나오고, 근데 뭐 이게 낙찰가를 잘못 썼죠. 잘못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빌라를 또 월세를 줬으니까 월세를 받는 걸, 그 월세가 고스란히 대출 이자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은 0이죠. 이런 경우가 안 좋은 게 뭐냐면 빌라는 값어치가 많이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팔 때가 조금 더 애를 먹어요. 그래서 이제 뭐 경매에 대해서 막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 도대체 경매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가 해서 그냥 가볍게 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고요. 물론 돈을 많이 벌려면 경매에서 좀 소위 말하는 복잡한 물건을 경매를 받으면 수익이 더 갭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 뭐 처음에 말했던 뭐 유치권 뭐 이런 것들. 하지만 이거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 스트레스가 만만치가 않아요. 뭐 유치권 이런 거뭐 하다 보면은 많이 들어보실 텐데, 뭐 사람도 엄청 만나서 심리적인 거 얘기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래서 리스크가 좀 힘든 만큼 수익은 많이 발생하는 건 맞는데, 그거를 잘 해결하느냐. 자, 해결하더라도 되게 좀 힘든 점이 있기 때문에 다 뭐 공짜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으면은 이것저것 보시다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나중에 알게 될 거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을 잘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이었습니다. 자,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